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이 대선 선거판이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들 내부자들이 더킹 거기다가 요새 또 부당거래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아침 막장 드라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열린 공감 TV 여기서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 어떤 취재에 의해서 또 이게 법적인 문제도 걸리는 건데 어떤 다양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삼성서부터 하여튼 그런 막장 드라마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고네 모르죠. 사실인 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으나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기업이나 국민들은 이거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시절에 이 권력을 하겠다는 이 정치판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제 야당으로 나온다는데 이거야 자기 임기가 보장된 그런 직인데 불구하고 정치로 뛰어든다는 거는 앞으로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기 편이 아니면 요직에 앉질 않죠. 이제 중간지대는 없어지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윤석열 후보가 대권에 도전한다고 그러는 거는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느닷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근데 이 스텝이 꼬인 거는 결혼이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결혼이라는 걸 해서 지금 모든 게 제가 보기엔 다 꼬여버린 겁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으면은 인간적으로 어떤 측은지심도 들고 또 이 본인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일밖에 몰랐고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한데 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그 가족 어머니 된 사람이 어른들이 말할 때 남하고 척을 지거나 이렇게 원한을 지면 안 되는데 그 동업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줘서 그 피해자가 또 피의자로 둔갑을 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원한에 사무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부인은 지금 줄리 얘기 나오면서 이 이빨싸야 입만 벌리면 사고예요 이거 지금. 그러면 법적인 문제 이거 아직 또 지난 건수가 많으니까 어디 일반인한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법 처리 같은 건 근데 지금 걸려 있는 것 죄질이 나쁘잖아요. 주식 부동산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피해자들이 이게 막말로 어디 기업이다 은행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의료보험비는 국가 전반적으로 같이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이 죄를 그렇게 따지면은 말이 안 되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죄가 괘씸죄인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지만 내부 고발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는 사회예요. 그럼 이 여자를 이거 나쁜 남자들은 보통 좀 일반적으로 좀 조신한 여성을 좀 배우자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또 범생이들은 또 자기와 다르게 좀 멋도내고 날씬하는 그런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꽤 있죠. 왜냐하면 남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연애질 많이 한 애들이 남자 다룰 줄 아니까. 근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 내가 보기엔 카르멘보다 더 하지 않나? 요새 여자 연예인들이 호오빠 출신 이런 애들이랑 결혼도 하고 그러던데 그야 본인의 자유니까 그 시대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경제 능력도 있고 괜히 있는지 어떻게 해서 포장해서 결혼해봤자 주눅 들어 사느니 지가 배 끼우듯이
뭐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권 이런 데 나올 때는 단도리를 잘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 후보 지지율이 서서히 이제 조금씩 떨어질 텐데 나중에 이제 10%대 나오고 또 이상한 사건들이 터지면은 이제 그때 이제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그렇게 되기가 쉬울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사법 처리로 갈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사가 참 드라마틱하네. 예? 깜빵에 간 자, 깜빵을 보낸 자, 권력층들이 이거 드라마감이네. 1순위가 최순실이고 2순위는 줄리네. 왜 대선 끝까지 못 가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남 씹는 건데 뒷담화 까는 건데 비전은 없고 그냥 정부 가는 거 그거 나도 해요. 나도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그러면 윤 후보는 왜 입당을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지존이기 때문에 고결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그런 사기꾼, 협작꾼, 그런 범죄자 집단 그 무시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한테 이렇게 해서 정치를 배우거나 뭐 그 인간들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문구 반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면은 지존이기 때문에 진영을 자기가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한 오산인데 좌든 우든 자기는 올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왜 지존이니까 중도층까지 흡수해서 어마어마한 지지율로 자기는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정도는 자기가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입맛에 맞는 뭐 그런 거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똑같은 대접을 받을 테니까 싫은 거죠. 나를 꽃가마 태우고도 갈까 말까 할 텐데 왜 지존이니까. 그러면 경선하면 홍준표네 뭐네 자기 비 까발리고 뭐 하는데 방어가 됩니까? 이 다혈질이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국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이 뭐라고 지적하면 피식피식 뭐 하면서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방어가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거 하면 저는 생방송 중에 자리 박차고 뭐 집어던지거나 나가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 스타일이면.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 사람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형이거든요. 예? 술 좋아하고 다혈질인 칼잡이. 근데 의리는 따지는데 지략과 임기응변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주군이 가질 덕목이 없죠. 그래서 장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 잘한 사람이 전장터에서 그렇게 가야지. 부하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부하도 측근이죠. 부장을 갖다가 두 사람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거 지시를 하니까 시간 좀 더 달랬다고 그 보는 부하들 많은 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부하들 앞에서 그 사람 후드로 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영이 씁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일라에 전쟁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를 가만 놔둘 것 같지 않으니까. 하여튼 장비는 그런 식으로 갔죠. 제가 보기엔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조국을 보냈듯이 똑같은 길로 간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누구 손에?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게 인간사 세웅짐합니다. 사람은 자리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잘났으니까 그 자리까지 갔지만 그 자리에 물러나면 그냥 사랑방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역사라는 게 지나가는 일들을 그 사실로 기록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게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일은 사인 간의 일은 뭐 그냥 어떤 세폭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국가라든가 국운이 따르는 일은 우연히 발생한다는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뭐 전쟁이 우연히 발생했다. 뭐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 긴장감과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는데 인류 역사상 어느 전쟁이 경제적인 목적이 없이 전쟁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명칭이 종교 전쟁일 뿐이지. 거기는 다 경제성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득이 안 되는데 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미카제가 있었죠. 신풍 여몽연합군이 2차에 걸쳐서 일본을 침공하는데 다 실패했죠. 뭐로? 태풍으로. 1차 때는 소규모 그게 가서 맛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정박해 있는 배들이 다 뒤집어지니까 빨리 후퇴를 한 것이고 2차 때는 정규군이 가서 박살을 내려고 그랬는데 일본은 그때 이제 국군이 살아난 거죠. 그때 만약 모르죠.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번 대선 때 아마 예를 들어서 이건 추측입니다. 상상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있어 대통령이 됐으면은 역사에 남을 거리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지 세력이 안 되는데 국민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또 이리저리 씹히고 아주 난도질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르죠. 요번에는 아마 윤 후보가 조국을 안 쳤으면은 민주당 내에서 조국하고 이재명이 둘이서 아주 박빙의 그걸 했겠죠. 대선 후보로 둘이 나왔다 그러면 친문 세력들이 당연히 조국을 지지할 것이고 이재명 지사도 쉽지가 않았죠. 근데 그거를 윤 후보가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역사인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 국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에 있어서 윤 후보의 역할은 거기까지란 말이죠. 제가 보기엔 늪에 한 발 지금 발을 담갔습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아마. 이건 늘 그래도 제 뇌피셜입니다. 아마 물밑에서 지금 작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재명 죽이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슬슬 시작할 겁니다. 이 기득권 계층, 언론, 검찰, 경찰, 재벌들이 서서히 이제 공작을 하면서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또 국문 세력도 일부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낙연 띄우기를 하겠죠.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지금 기득권층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진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금 이 민주당 출신 중에서요, 기득권하고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늘공들을 제대로 그걸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거 할 사람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어요. 왜? 성남 시민운동 하다가 도저히 이걸 시의회나 이런 데서 통과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해서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2번 하고 경기지사 하면서 공무원들을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휘어잡았죠. 그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혈연단신. 공무원들을 영이 제대로 쓰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고 공과를 엄정히 따지면서 백을 못 쓰게.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백 없는 놈은 뒤질 때도 백하고 뒤진다고 그랬습니다. 저 백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많이 겪어봤고 또 그런 피해의식도 있어요. 조그만 조직에 있으면서도 그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움직여야지 기득권을 막말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언론과 재벌과 이 검찰, 경찰 그쪽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은 전체 경찰을 동원한다는 게 아니고 또 전체 검찰을 동원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일부 세력들을 동원해서 모사를 꾸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지나간 뭐 5년 전, 6년 전에 있었던 그거 가지고 지금 경찰에 출두해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건 벌써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김부선이 또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하여튼 슬기롭게 잘 뭐 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거 하던데 한번 들어봤더니 역시 내공이 있구나. 그리고 또 저번 대선 때보다는 많이 좀 가다듬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흥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노회한 그 김종인 그분이 지금 내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이 권력에 대한 헤게모니를 주려고 여러 뭐 작업들을 할 텐데 뭐 저는 내각제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뭐 제 개인 사견이니까 그 도둑놈들 집단한테 걔들 어떻게 감시해? 말도 안 되지. 조국 그 양반도 대권에 대한 그만 안 했으면 그냥 잘 뭐 했을 텐데 대권 욕심냈다가 완전히 그 박살이 났는데 아마 윤 후보도 거기에 못지않게 저는 박살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뭐 또 인간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권력 무상이죠. 뭐 지나가 뭐 미래 누구도 모르니까 뭐 지나가 보면 알겠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감사합니다.